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른 아침이네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현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새벽 늦게 찍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간극 차이는 크진 않지만 지금은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이에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시장이 끝나고 바로 의견을 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시장이 끝나고 나오는 의견이 많을 뿐더러 시장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의견은 그냥 다 아는 걸 겁니다. 뉴스도 여러분들 자주 보잖아요. 이제 뉴스의 접근도도 높고, 그리고 제가 현자봇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가미해서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빅스는 안정적이에요. 즉 악재가 발생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우존스는 1%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자, 근데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요. 추세는 그냥 횡보네요. 횡보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 이런 애들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좋기 때문에 존스앤존스 파이저는 좋을 거고, 다우존스가 좋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는 좋을 겁니다. JP 모건 등등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네요. 무슨 이슈가 있나 봅니다. TSMC는 어제 거니까 의견이 다른 거고, 엔비디아 등등 떨어지고 있죠. 쿠팡이 크게 떨어지고 있네요. 존슨존스 파이저가 좋고, 테슬라가 떨어지고 있고, 기술주 중심으로 안 좋네요. AI의 이슈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계속 신고가 영역이죠. 얘들은 클라우드에 이제 AI까지 가미해가지고 거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죠. 그러면 야간 선물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반등은 해주고 있네요. 근데 내일 시초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시초가가 안 좋을 수 있겠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전략 후강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전략 후 중 정도, 그 뜨뜻미지근하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추세상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되 분명히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돼서 말 바꾸고 그럴 건 아니에요.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코로나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상승 추세는 지금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요. 양시장은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콘텐고 시장이죠. 콘텐고 시장일 겁니다. 콘텐고가 뭐냐? 주가 선물이죠. 선물. 미래 가치가 더 높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 등등을 포함했을 때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가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재화의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재화의 단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기업의 매출액이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그냥 주가의 상승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콘텐고 시장이 정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엥? 뭐야 이거? 중투자에서 제공하는 히트맵이 지금 종료한다네요. 뭐야? 응? 중투자 서비스 종료 안내. 중투자 자체가 종료하네. 종료되는 이유는 얘기 안 하네요. 인기가 없어서겠지. 갑자기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간단한 썰로 말씀드리면, 중투자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를 했었어요. 예전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저한테도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방송을 찍을 때 요 화면을 써주면 안 되냐라고 했습니다. 요 화면을 써주면 안 되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이걸 쓰면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마디로 너에게 쌀 한 톨도 줄 수 없지만 이걸 좀 써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 답을 했죠. 아니, 이거는 HTS 가면 히트맵이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아무튼 써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투자는 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뭔가 금전을 투자하지 않지만 이걸 좀 발전시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낸스 쪽으로 좀 발전시키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좀 뜨뜻미지근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그리고 줌이 이스트 소프트인가? 얘들하고 그다음에 KB뱅크였나? 어디였죠? 정확히. 합작해서 MTS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파이낸스 쪽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줌 쪽이.
근데 그걸 지금 완전히 접는 모양입니다. 아마 회사의 수뇌부가 좀 많이 바뀐 모양이에요.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보여지네요. 줌인터넷의 주가를 보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락할 때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고 있어요. 얘는 AI랑 엮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얘는 그 검색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금 파이낸스를 접겠다고 했지 검색 포털을 접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얘들이 검색 포털 서비스를 접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다 팔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그거랑 챗 GPT랑 엮일 수 있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뭐 검색 포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줌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외국이야 뭐 구글 뭐 이런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다음은 대형 기업이고 자기들이 AI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티브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겠죠. 그 여러 가지 초거대 AI 같은 것들을. 근데 얘들은 좀 뭐 다른 챗 GPT랑 병합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시나리오를 좀 써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좀 상승할 수 있겠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현재 약간 약수익권입니다. 약수익권. 약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쟤는 그냥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판단해 주세요. 자, 요렇고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볼까요? 지금 하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다. 내년은 2.1%다. 물가는 내년에 2%대로 둔화된다. 아까 미국 뉴스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내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경제 전망이고 하느니 분석한 거니까. 근데 얘들은 그나마 냉철하게 분석하는 편이거든요. 이해 타산이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 올해는 좀 지지부진하고 힘들지만 내년은 좋구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 자체가 풀리고 있다. 경기 침체가 왔었으나 풀릴 거고 내년은 좋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내년이 좋아진다라고 판단하는 건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쯤 되면. 한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했겠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있으나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내가는 가계부채죠. 뭐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겠죠. 이러면 주식시장 자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기조랑 이제 얘들이 맞춰진 거죠. 우리는 좀 선행해서 아무리 지금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도 분명히 우상향을 유지할 거다라는 그 기조에 맞아야 들어가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얘기했네요. 한국은 글로벌 파워하우스다. 투자 매력이 높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죠? 아, 이제 한국을 좀 사야겠다가 아니라 한국 진짜 미친듯이 매수해놨으니까 너희들 이제 들어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BTS 멤버가 전원 군입대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에 안 좋겠죠? 예, 하이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이브. 그 다음에 4천만원대 수입 전기차 EX32 이거 볼보 거죠. 사전 예약 이틀 만에 1000대를 돌파했다. 약간 저가형이죠. 저가형. 4천만원이 언제부터 저가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도 있는 거예요. 전기차의 수요는 견고하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등 53개사가 1억 9천만 주 12월에 의무 보유가 등록 해제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다트나 이런 데가 볼 수 있죠. 종목이 나와 있나? 종목은 안 나와 있네. 마녀공장, 태성, 큐로셀 같은 애들이 이 보호예수 해제가 많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종목은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오버행 이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무조건 주가는 떨어집니다. 요 이슈가 나오면.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 예타가 통과했다. 정부 정책주죠. 1천 거의 1000억 규모네요. 1000억 규모. 배터리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하면 뭐 요즘 최근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미국이 이제 중국 배터리 이거예요. IRA 얘기네. 광물 차단 세부 규정을 1일날 발표한다. 이제 오늘 발표하는 거죠. 한 배터리가 긴장해야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한 배터리가 해당해버리면 배터리를 팔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 중국의 그 소재나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이거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IRA거든요.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바이든 정책이라고. 이거를 잘 순풍을 타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잘못 엮이면 진짜 폭락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풀리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는 고점을 찍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저는 이제 숏 커버링 이슈가 발생해서 단기 폭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자체는 전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시 상승하더라도 전 고점을 뚫고 나서 분명히 떨어질 거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제 의견을 사탕발림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의 좀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죠. 요 양봉에 대해서 횡보를 할 거다. 이거 트랩 스윙 발생하고 횡보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코스피는 다릅니다. 코스피는 여기 횡보권을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요 트랩 스윙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게 좀 추세가 앞으로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횡보하고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왜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다르냐? 반도체가 좋은 겁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뭐 HPSP 이런 것들도 있죠. 삼성전자는 물론이거니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시장이. 시장 자체는 즉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멀리서 보면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급락. 이때도 급락을 했죠. 거의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이 정도 급락을 했고, 이 정도 급락을 했죠. 지금 각도는 더 가팔랐어요. 코로나 때보다. 어찌 보면. 이게 단기 이펙트가 커서 그렇지, 이 각도로 보면 훨씬 더 예리한 각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봤어야 되겠죠, 당연히. 경기 침체 시그널. 그래서 제가 이때가 거의 바닥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했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뒤는 상승을 보는구나 라고 판단했던 게 여기에요. 저는 지금 현재 코스닥 레버리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수랑 연동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저는 달러 인버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버스는 지속적으로 수익권이죠. 거의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 기조로 삼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섹터를 집중하고 있는 게 AI, 로보틱스, 그리고 바이오인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가 우크라이나 아저씨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거랑 연결되는 게 네옴시티겠죠. 이런 것들이 좀 대북주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중요하게 화두가 되었던 뉴스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최근 시장이 딱히 좀 우려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은 좀 정치 테마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서겠죠. 최근에는 거의 한동훈 장관 관련 테마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밥 한 번 먹었다고 뭐 3연속 상한가하고 이러고 있죠. 제가 정치 테마주 시즌이 왔다라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이 시장에 대한 내성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본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에이 뭐 얘 뭐 정치 테마주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웃기지만 그렇게 작동을 해요, 시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나쁘진 않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포모에 휩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잃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괜찮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